있잖아요. 언니랑은 평생 관련도 없는 어떤 장지에 그걸 갖다 놓는 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뭐 이거를 갑자기 어디 경기도 뭐 어디에 갖다 놓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게 없어도 언니 옷이나 뭐 물건으로도 기억할 수 있는데 이거 가루로 꼭 있어야 되나? 이거 가루가 나오는 이유가 뭐지? 막 그런 거를 또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했어요. 그래서 뼈가루가 안 남게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온도를 더 올려서 화장을 하면 뼈가루 안 남게 화장이 가능한데 어쨌든 문화적으로 뭔가 남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가루가 뼈가 남도록 태우는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옵션이 있으면 좋겠는 거죠. 뼈가루도 저희는 받아서 근거 없는 데다 놓기 싫어가지고 그냥 언니 방에다가 놨는데 또 검색해서 알아보니 그냥 놔두면은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.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라고. 그리고 도자기도 너무 못생겼잖아요. 그래서 못생긴 병에 뼈가루가 들어서 또 이게 썩어가면 이것도 언니 같으니까 또 썩고 있는 걸 냅두기도 그렇고 막 그래서 형부랑 저랑 고민을 하다가 애초에 뼈가루가 안 나오는 옵션이 있으면 저는 뼈가루 없이 화장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저희는 벌써 받아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썩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맨 처음에는 메모리얼 스톤 이거 막 동물 친구들 죽었을 때 뭔가로 만드는 걸 여러 번 봐가지고 아 그럼 차라리 뭔가로 만들어버리자 안 썩는 걸로 메모리얼 스톤을 보니까 아 너무 못생긴 거예요 또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더 예쁘게 남는 게 없을까 하다가 그런 뼈가루로 메모리얼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냈어요. 스위스에 있는. 그래서 이 유고를 다 스위스로 보내면 거기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아 비행기 타고 가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돌아와. 그게 더 나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애매한 어디 경기도에 가 있는 것보다는 근데 경기도에 가 있는 거에 월세도 계속 내줘야 되잖아요. 차라리 스위스에 가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돌아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다. 그 다이아몬드는 예쁘게 됐어요? 저도 아직 형부한테 못 받아봤어요.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후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언젠가는 저의 유고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. 너무 불편해. 그래가지고 요새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또 많대요. 미국에서는 퇴비장이라는 걸 또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어떻게 퇴비화해요? 그래서 그 시신에 이제 꽃도 넣고 풀도 넣고 나무 조각도 넣어가지고 바람을 이제 한 6주, 8주 정도 이렇게 통하게 한 다음에 퇴비가 되면 이제 뿌리는 그런 채우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? 네. 그래서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되게 예쁜 동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게 이제 동산이- 시신인 거죠. 저도 뼈가루를 남고 싶지 않아요. 전혀. 그렇죠. 가능하면 더 그냥 싹 없어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누구에게 말하는지. 누구라도 꼭 기억해주세요. 그 비용 같은 거나 이런 거가 이제 제 주변 가족이었다가 또 시간이 훨씬 지나면 또 점점 모르는 가족에게 그 월세가 이제 자자손손 넘어갈 거 아니에요? 그래서 하여튼 그걸 여성의 전화가 하겠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. 그 계약자 같은 것도 이제 그래서 일종 정도 어느 정도 그런 관계를 좀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하여? 그래서 저희가 그걸 완전히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은 혈연가족 혹은 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의 선의 같은 그런 것에 기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가족분들이 이문자 선생님 평소에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 하셨는지는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유지를 전달을 해드려도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또 전적으로 망자 혹은 그분이 살아오신 삶과는 상관없이 결정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들어서 수목장도 그게 되게 보이기엔 낭만적인데
그게 거기도 월세예요. 네, 그래서 단독주택에 가는 정도의 차이인 거예요. 누군가는 월세를 내야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심지어 그 단독주택도 여러 명 입주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그 입주하기 싫어요. 그렇죠. 네. 망원동에 있고. 그래서 제발 그 유골 안 나오게 태우는 거가 옵션이 제발 생기면 좋겠어요. 그러게요. 그 제가 예전에 화부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. 화부는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화부라고 부르는데, 근데 그분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화장터들이 계속 돌려야 돈이 나오니까 관리 시설 뭐라 그러지? 뭔가 셧다운을 시켜놓고 가마를 관리를 해서 열이 잘 전달이 되도록 이걸 시설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셧다운을 하는 순간 돈이 못 버는 거잖아요. 그래서 시설이 되게 노후화됐는데 계속 셧다운 시키지 않고 계속 굴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만 보잖아요. 들어가고 나서 문 닫히니까 들어가고 나서 그 화장장 뒤편에서 가마 뒤편에서 이게 잘 안 타기 때문에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아이고. 하면서 되게 안 좋은 풍경을 말씀해 주셨어요. 근데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. 이게 장례라는 문화는 어쨌든 되게 사람 영혼이 담겨 있던 그 사람의 신체를 마지막까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들 되게 숭고한 작업을 하자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커튼 뒤의 모습은 그런 게 전혀 없다. 그냥 단지 이 시설을 계속 굴려야 돈이 나오고 그 돈을 계속 벌어야 하기 때문에 뒷면에서는 그런 숭고하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더더욱 저는 화장돼서 뼈가루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냥 다 태워졌으면 좋겠고 안타까운 이야기죠. 그러게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의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를 따를 건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,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제 썩지 않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네, 온도 습도? 그 아파트 조명 온도 습도요? 또 이 느낌 딱 네. 그래서 여는 게 정해져 있대요. 그리고 그 안에 뭘 넣을 수가 있는데 네. 봉안당 안에 뭐 생전 고인의 사진이나 뭐 미니어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데 그것도 넣는 물품도 제한돼 있고 여는 횟수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열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요? 그래서 그게 지정을 못 받으면 뭐 혈연가족만 예를 들면 지정을 받았으면 친구들은 거기 가서 그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뭐 그 친구의 되게 아끼던 물건이나 이런 걸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요거는 팁으로 혹시 다음에 그런 장례를 치르시게 되면 거기에 좀 관리하실 수 있는 우리 가까웠던 친구 이런 사람은 같이 지정이 되도록 하시면 그 뒤에 좀 속상한 일이